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절차들이 좀 있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컸던 게 API 키를 이제 하는 거였죠. 다 잘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특정 지역의, 일단 특정 지역의 지도를 보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뭔가 많이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데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서울시 종로구 근방의 지도를 보기 위해서 코드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먼저 드리죠. 먼저 우리가 지지맵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한 바 있다. 그죠? 이미 이전에. 그죠? 그래서 지지맵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게 바로 우리가 API 키를 API 키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레지스터 구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키를 우리가 등록을 하면, 이제 우리가 밑에 이러한 지도를 땡겨올 때 우리가 이 키를 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인정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G코드라는 게 있어요. G코드 안에 보니까 ENC2 UTF-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종로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구글은 뭡니까? 한글을 이제 원래는 그 한글을 제일 초창기에는 한글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글을 다 인식하고 잘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UTF-8이라는 게 문자 셋이라는 겁니다. 문자 셋. 그래서 뭐 이웃이다시피 여러분들 뭐 한글 깨진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글 깨지는 이유가 이 문자 셋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이런 말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코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코덱 그죠? 코덱이 뭡니까? 뭐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다 보면 코덱 예. 동영상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깨져서 나오고 혹은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고 혹은 영상이 안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덱이라는 거는 인코딩과 디코딩의 합성된 말인데요. 인코딩이라는 거는 기계가 편한 겁니다. 기계가. 그래서 기계어로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인코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코딩된 것을 우리가 인간이 보기 편한 게 바로 디코딩입니다. 디코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PC는 CPU는 0101이 이진수밖에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산밖에 못합니다. 가산. 그래서 이렇게 인코 어 코딩 우리가 뭐 한글로 입력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글로 입력을 하면 이게 0과 1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다시 서버에서 디코딩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걸 합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코덱이라고 하거든요. 그 코덱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UTF-8 때문에 나왔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한글을 읽을 때는 이제 문자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EUC-KR은 한글 완성형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UTF-8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 전 세계 전 세계의 규약입니다.
전 세계 그 언어에 통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스키 코드도 있고 유니코드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공부하시면 아실 텐데 그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UTF-8은 한글을 3바이트로 인식을 합니다. 아시겠죠? 3바이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데 구글은 이제 기본적으로 UTF-8이라는 문자 셋을 쓰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로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글에게 던져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enc2 utf8이라는 함수는 내가 여기에 한글을 쳤어요. 한글을 쳤으면 이 한글에 맞는 주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를 이제 여기에서 이 G코드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경도와 위도죠. 예, 경도와 위도를 알게 되면 이제 그 지시를 우리가 찍어보면 이렇게 이제 경도와 위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경도와 위도를 구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사람이 숫자에 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에 강해요. 그죠?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주소를 쳐주면 이제 구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주소지를 찾아가서 주소지에 있는 경도와 위도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그 함수가 바로 G코드라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G코드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도와 위도를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경도와 위도를 우리는 이제 또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이제 as.numeric이라고 나와 있죠. as.numeric은 뭐냐면 우리 아시잖아요.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숫자 타입이 아니에요. 숫자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뉴메릭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경도와 위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sen이라는 이 변수 값에다가 경도와 위도를 넣고 그리고 찍어 본 거예요. 이것도. 그래 찍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도와 위도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get 구글 맵을 통해 가지고 센터라는 이 변수에다가 이 경도와 위도를 이거는 참고로 그 뭐죠? 숫자형 벡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형 벡터를 여기다가 경도와 위도를 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좌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겟구글 맵 하게 되면 이제 얘가 맵을 거기에 있는 지도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ggmap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맵이라고 딱 치게 되면 맵이라는 위도와 지도를 얻어왔다면 그 지도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이클립스래 자꾸 아래 이제 플라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플라창에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제 G코드를 통해 가지고 종로구라는 걸 얻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값이 나오면 이건 더블 값이에요. 그죠? 더블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숫자형 벡터로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메릭으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도를 이제 겟구글 맵을 통해서 얻어오고 그리고 나서 지지맵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정한 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의 위치에 그 뭡니까? 지도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센터 as numeric 하고 나서 하니까 보시다시피 자, 숫자형 벡터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경도와 위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26.97936과 37.57295가 바로 경도와 위도가 되는데요. 이 경도와 위도를 알면 이게 센터가 됩니다. 이게 센터가 돼가지고 여기에 센터라고 지정했죠. 그죠? 이게 센터가 돼서 여기가 바로 37, 요 숫자가 됩니다. 요 숫자. 요 쟁 중간에. 아시겠죠? 그럼 이 중간에 종로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줬던 사이즈만큼, 어, 사이즈만큼 이 지도를 표식을 해줍니다. 물론 지도가 지금은 이게 어떤 타입이죠? 잠깐만요. 그죠? 이게 론이라는 지도 타입이고요. 지도 타입도 보시면, 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테라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로드맵도 있고요. 그리고 세털라이트도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리고 로드맵도, 그쵸. 로드맵도 있고. 여튼, 이거는 지금 확대를 우리가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확대를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자동차 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길 찾기 할 때, 그러한 형태로 나타내는 게 로드맵입니다. 아시겠죠? 여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 설명했죠, 이거는. 자, 그래서 센터는 지도 중심의 좌표값을 지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경도와 위도를 주면 그 다음에 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도를 확대를 하는데요. 보통 3에서 21까지 존재하는데 기본값은 10입니다. 그래서 3을 표시를 하게 되면 잘 대륙이 보여요. 대륙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확대를 쭉쭉쭉쭉 하시다 보면, 아니면,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빌딩까지, 이제 길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21이에요. 21. 그 다음에 기본값은 역시 도시까지만 나타내주는 게 10이고요. 그게 바로 줌이라는 매개 변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있는데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나타내는 공간, 뭐, 예를 들어서 640에 640 픽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픽셀 단위로 이렇게 크기를 잡아주는 게 바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맵 타입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출력될 지도의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테라인이나 그리고 로드맵이나 뭐 기본값이 테라인입니다. 테라인이고 그 다음에 로드맵이나 세틀라이트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로드맵이나 아니면 테라인을 제일 많이 쓰죠. 때에 따라서는 뭐 각각 뭐 세틀라이트를 쓸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로드맵. 저는 로드맵을 제일 많이 썼어요. 아시겠죠? 뭐 여튼 이렇게 맵 타입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제 앞에 코드에서 우리가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테라인이나 그리고 로드맵 그리고 세틀라이트 하이브리드 이 네 가지의 지도의 종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글 맵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악산 근방의 지도를 보는 건데 역시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번 이거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같은 스크립트 창이라면 한번 이렇게 땡겨오면 계속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G코드 얻어왔어요. G코드 얻어오고 그 다음에 G코드에서 이제 이 경도와 위도를 이제 뉴메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역시 뭡니까? 객 구글 맵을 했는데 여기에 센터에 경도와 위도를 줬고요. 그 다음에 줌은 9로 했어요. 9. 그죠? 9로 했고 사이즈 보이는 거는 이제 이 크기는 640에 64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맵 타입은 뭐라고요? 로드맵으로 했다. 이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지맵을 외쳐버리면 지지맵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하면 비로소 우리가 여기에 옵션으로 이렇게 지정했던 값들이 화면상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제는 한번 해보면 압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설악산 근처가 이렇게 600 이게 바로 지금 뭡니까? 640에 6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줌이 9라는 거예요. 9. 만약 20일까지 나타내면 나중에 한번 실습할 때 21로도 한번 해보고 뭐 10도 한번 해보고 뭐 한 3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아까 전에 경도와 위도를 우리가 얻었던 거 아시겠죠? 그 얻었던 거를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바로 특정 지역에 우리가 지도를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한 절차입니다. 절차. 코드의 절차니까, 저거는 숙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쓰다 보시면 익숙해지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에서 가만히 생각해 봐도 경도와 위도 얻어야지 이 지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숫자형 벡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겟구글 맵에서 맵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지맵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해서 우리가 그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죠? 그대로 함수를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지지맵 패키지에서 제공을 해주는 함수들입니다. 됐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겟구글 맵에서 얻는 그 매개 변수들, 아까 전에 봤던 뭐였습니까? 여기에 앞에 봤던 센터, 줌, 사이즈, 맵 타입,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경도와 위도를 입력해서 지도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지명으로 지도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근데 대다수가 지명으로 가져오지 경도와 위도를 아는 사람은 잘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컴퓨터인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여튼 경도와 위도를 아신다면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 그 enc to utf 그 함수를 호출할 필요도 없죠. 그냥 바로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구글 맵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오시면 되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이런 여기는 어딘가요? 근데 로스앤젤레스군요. LA군요. LA가 이제 여기에 중심이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경도와 위도의 중심이 되는 거고 별달리 여기에 따로 뭐 사이즈라든지 맵 타입이라든지 이런 거 주지 않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값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거는 어떤 지점에 여러분들이 경도와 위도를 알고 싶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떠한 지도가 이렇게 구글 맵 위에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지도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원하는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위도와 경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저기 숫자를 우리가 이제 G코드가 이제 반환하는 거는 경도와 위도지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위도와 경도로 거꾸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경도와 위도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숫자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올바른 값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막 저는 LA를 찾는데 뭐 영국이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특정 지역, 우리가 원했던 특정 지역에 대한 그 이제 뭐죠? 지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지금 길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좀 확대를 좀 했는, 보통 한 19, 10, 한 7, 8 정도 이렇게 확대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로 특정 지역의 위도와 경도만, 경도와 위도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해서 알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R로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되십니까? 예. 아, 여튼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절차만 아시면 돼요. 절차. 먼저 지지맵, 그 다음에 API 키, 그 다음에 G코드, 그 다음에 에즈 뉴메릭, 그 다음에 get 구글 맵 이렇게, 그리고 지지맵 이렇게 하시면 출력이 되더라. 특정 지역의 지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특정 지역의 지도를 보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지도 형태가 있더라.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션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한번 특정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지도를 한번 직접 땡겨와 보도록 하죠.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